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태은이고 32살 전업주부예요. 남편과 2년 전 결혼했고 최근 임신을 하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사실 출산 휴가를 쓰고 직장에 복직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복직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우리 아들을 아내가 임신 출산했는데도 일 시키고 남한테 아이를 맡기는 못난 아빠로 만들 셈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부터 시어머니는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결혼 인사하러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요즘 여자들은 문제라며 계속 불평하시며 너도 아내의 의무를 망각하고 요즘 여자들처럼 남편이 집안일을 돕게 하고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지? 라고 압박을 가했어요. 그때 저는 결혼하면 전업주부가 되라는 말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여러모로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고 임신 후에는 조용히 퇴사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인사 때라도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랬더라면 저만 참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비밀리에 일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무리였어요. 임신한 뒤에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드나드셨어요. 시아버지는 일이 바빠서 잘 오시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우리 손주는 착하고 이쁘겠지. 라며 흐뭇하게 말하시는데 그만큼 손주가 기다려지는가 봐요. 그리고 제 남편은 올해 40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동안 남편이 결혼을 못할 거라 생각해서 팔자의 손주는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다네요. 그래서 제 임신에 기뻐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 행동을 제한하거나 원하는 생활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나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일하고 싶어.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모두 돈이 궁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나는 정년까지 일하고 싶어서 학창 시절에 진로를 선택하고 자격증을 딴 거야. 그런데 임신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내 커리어가 쓸모없게 돼버려. 제 생각을 최대한 알기 쉽게 남편에게 전달했지만 남편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고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았어요. 임산부가 무리해서 일하면 위험하잖아. 그리고 육아를 시작하면 일할 여유가 있겠어? 나는 지금도 일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곤한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이나 육아를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전업주부라서 육아도 안 돕겠다는 거야? 쉬는 날에는 도와줄게. 하지만 평일에는 안 될 것 같아.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더 이상 제 주장을 펼칠 수 없었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일절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어서 뭐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다만 제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불만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그런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화가 난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잔소리하셨어요. 며느라, 아들한테 들었는데 아이가 있어도 일하고 싶다고 했다며? 배울 만큼 배운 애가 왜 그래? 어릴 때 엄마의 존재는 엄청 중요한 거야.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 그런데도 육아는 뒷전으로 하고 계속 일하고 싶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니면 아들이 벌어다 주는 게 적어서 그래? 남편과 그냥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왜 그게 시어머니에게 전해져서 이렇게 혼나야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웠어요. 어머님 오해해요. 남편 돈으로도 생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비싼 학비를 주고 자격증을 땄어요. 임신했다고 해서 7년 남짓한 기간에 그만두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건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여자니까 언젠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테고 그러면 직장은 그만둬야 할 텐데 비싼 학비 주고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을 택한 건 네 탓이잖아. 부모님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말 안 해주셨어? 부모랑 자식이랑 둘 다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무슨 일을 하던 그건 제 자유예요. 저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일하고 싶다고 생각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제가 꼭 복귀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조금 투정 좀 부린 건데 저희 부모님 얘기까지 꺼내지 말아주세요. 제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분노로 인해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어머, 세상에나 싸가지 없는 것 좀 봐. 이게 네 본 모습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어? 됐고, 너도 네 자식도 필요 없어. 아들은 재혼시키면 되니까 당장 이혼해. 라고 소리치며 돌아가셨어요. 평소 같으면 몇 시간씩이나 머물던 시어머니가 사라져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왜 어머님한테 말한 거야? 그런 말 들으시면 화내실 거 뻔히 알잖아. 나는 단지 조금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것 뿐이었다고. 그런 일로 화냈다고. 잠깐만,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라고 말하면서 폰을 꺼내는 바람에 저는 당황해서 말렸어요. 그만해. 더 이상 일 키우지 마. 제발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미안해. 만약 엄마가 이상한 말해도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정말로 약속할게. 다른 사람이랑 재혼하는 일도 절대 없을 테니 안심해. 남편의 말에 저는 겨우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는 건 변함없었어요. 저는 스스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3일 동안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4일째 되는 날 저녁 무렵에 갑자기 집에 왔어요. 남편도 있으니 해코지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겁이 조금 났지만 현관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 타이밍에 남편은 화장실을 갔었어요.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현관에 들어서자 제 배를 세게 누르면서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거의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버텨서 넘어지진 않았어요. 저는 화를 억누르며 차를 끓여 시어머니에게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부러 발을 내밀었고 저는 그 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다행히 넘어질 때 무릎을 꿇고 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바닥에 손을 댄 덕분에 뱃속의 아기는 다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배가 흔들리면서 순간적으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고 여보, 무슨 일이야? 괜찮아? 119 부를까? 아니야, 괜찮아. 무릎이랑 손만 아픈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산부인과에 가볼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넘어뜨렸다고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변명이라도 했다간 난처할 것 같았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남편에게만 말하고 그 자리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태도에 시어머니는 제가 만만해 보였는지 다음 날도 또 비슷한 행동을 하셨어요. 특히 남편이 보지 않는 순간을 노려서 걷고 있는 제 앞에 구슬을 굴려놓거나 소파에 앉지 않고 일부러 바닥에 앉아 있다가 제가 옆을 지나가는 순간 발을 내밀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의 발을 밟을 뻔해서 그걸 피하려다 균형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옆에 있어서 제 몸을 잡아줘서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때 남편이 집사람 지금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라고 화를 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날은 제가 보일러를 켜고 샤워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중간에 꺼버려서 그런지 물이 차가웠어요. 남편은 저보고 어리버리하다며 비웃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요즘 내가 자주 넘어지는 게 어머님 때문인 거 알지? 뱃속에 애도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무서워.
어머님이 더 이상 그런 짓 못하게 당신이 한마디 해줘. 뭐라고? 엄마가 그런 짓을 한다고? 전에 얘기했잖아. 다 까먹었어? 어머님이 나도 아이도 필요 없다고 했다고 말했잖아. 그때부터 어머님이 일부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 샤워할 때 분명히 보일러를 틀어놨었어. 근데 어머님이 끈 거라니까. 당신도 참.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출산이 얼마 안 남아서 초조한 건 알겠는데 보일러 꺼진 것까지 엄마 탓하면 엄마가 좀 불쌍하잖아. 내 말 못 믿겠으면 그럼 내일 어머님 오시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 남편이. 에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일 내 말대로 하면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있잖아. 내 말대로 한 번만 해줘.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제 말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분명 자신의 엄마를 의심해야 하는 게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악행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남편 퇴근 시간쯤에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늦게 귀가하는 시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는다며 저희랑은 식사 안 하셔서 저녁은 항상 둘이서 먹어요. 오늘은 평소와 달리 퇴근한 남편에게 여보, 미안한데 좀 전에 밥 안 쳤는데 추위를 타서 그런지 몸이 좀 안 좋네. 따뜻한 물에 몸 좀 녹이고 밥 차려줘도 괜찮아? 괜찮아. 그럼 난 옷 좀 갈아입을게.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시간 맞춰 밥 준비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야? 비꼬는 시어머니에게 미소 지으며 안방 화장실 앞으로 갔어요. 사실 남편은 아직 안방에 있었는데 제가 가자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내가 샤워하는 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내 말 한번 들어주기로 약속했잖아. 잔말 말고 얼른 들어가서 샤워해. 남편을 욕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안방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제 생각대로 행동하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거실과 주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밥도 제때 안 차려주고 샤워를 한다는 며느리를 곱게 놔두실 분이 아니시니 분명 행동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리자 부엌 옆에 있는 보일러에 다가간 시어머니가 전원을 끄면서 이제 며느리는 찬물로 샤워하겠지. 싸가지 없는 것. 얼른 이혼시켜버려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고 저를 본 시어머니가 어? 너 샤워한다고 안 했어? 당황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 순간 욕실에서 와! 차가워. 춥다. 아! 라는 외침이 들리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급히 욕실로 갔어요. 너가 왜 거기 있어? 남편은 찬물을 맞고 덜덜 떨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오늘 기온이 한 자릿수이니 얼마나 추웠을까? 이런 날씨에 임산부에게 찬물을 끼얹다니 역시 단단히 노망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욕실로 가서 자, 내 말이 맞지? 엄마. 만약에 샤워하고 있던 사람이 내가 아니라 집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야? 출산이 코앞인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질 수 있어? 저는 폰을 꺼내 조금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녹음한 걸 재생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남편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이 화나 보였어요. 여보, 그렇게 화내면 혈압 올라갈 거야. 나는 샤워 안 했으니까 화내지 않을게. 미안해. 진작에 당신 말을 들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엄마는 집에 못 오게 할게. 그동안 맘고생시켜서 미안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괜찮아. 근데 서약서 하나 써주면 좋겠어. 앞으로 어머님 집에 못 오게 하고 나랑 이혼하지 않겠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우스워? 어디서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야? 정상적인 시어머니라면 저도 잘 모셨을 거예요. 하지만 임신한 저를 다치게 하려고 하고 찬물로 샤워하게 보일러 꺼버리고 어머님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면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집에 온 건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원래도 무섭지만 화나시면 정말로 무서운 분이세요. 야, 이 여편네야. 내일 모레면 출산인데 며느리 샤워할 때 보일러를 꺼.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다리를 걸어. 지금 이게 가족끼리 할 짓이야? 시아버지가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아니 그게 얘가 내 말을 안 듣잖아. 글쎄 출산하고 복직을 하겠대. 여자로서 엄마로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혼시키려고 그랬던 거야. 우리가 애 키우던 시절이랑 지금이랑 같아. 그리고 둘이서 알아서 어련히 잘할 텐데 그걸 왜 네가 신경 써? 시어머니의 팔을 잡은 시아버지는 나중에 다시 올 테니 화난 거 있으면 마음 풀고 내가 대신 사과하마. 시어머니 팔을 끌어 집으로 가셨어요. 그 후에 시부모님은 이혼하기로 했다네요.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라는데 시어머니는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살 수 없다며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사실상 시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난 꼴인데 조금은 불쌍하기도 하네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와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부부애가 깊어졌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서약서를 작성해줬고 항상 볼 수 있는 침실 벽에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출산 예정일보다 며칠 앞당겨 딸을 출산했어요. 태어난 딸을 보니 그간 있었던 일은 한순간에 다 잊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예전 직장 동료에게 복직하고 싶으면 연락 달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딸을 보니 복직하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한 말이 모두 틀린 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제 딸에게 친구 같은 좋은 엄마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